오늘은 이제 정적분하고 넓이. 사실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은 뭐 수트에 나오는 거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 다만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내용 설명이 좀 많을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구분구조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넓이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문이과 공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문과 쪽에서는 빠졌어요. 어쨌든 이과 쪽만 있습니다. 자, 볼게요. 구분구조법은요, 뭐냐면은 잘게 쪼개가지고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보다 더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 넓이를 구할 때에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봐봐요. 이 안쪽에 색칠이 되어 있는 도형이 있을 거예요. 뭐 가로가 1, 세로가 1이어서 하나가 넓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요 네모난 놈보다는 분명히 요 노랗게 색칠한 놈의 넓이 쭉 이렇게 얘보다는 분명히 클 거고요. 이 도형은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네모난 놈들 있죠? 요렇게 여기 이제 정사각형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그거보다는 분명히 넓이가 작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줄 거냐면은, 여러분 이 모눈종이도 좀 가느다란 모눈종이가 있고 좀 큰 모눈종이가 있잖아요. 이 모눈종이 사이즈를 갖다가 작게 쪼갤 거예요. 더 작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요 M하고 M을 갖다가요, 이게 잘게 쪼갠 요 개수를 갖고, 개수는 많아지겠고 점점 많아지겠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넓이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으로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자,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인데요. 자, 여기 봅시다. 넓이가 있어요. 자, 어떤 넓이를 구할 거냐면은 A부터 여기 B까지 이 넓이를 구할 건데요. 자,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 직사각형 동일한 간격으로 n등분 할 거야. n등분 2n등분 아니고 그냥 n등분 됐어요? 어차피 2n이건 뭐건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뭐 나중에는. 자, 요렇게요. 요렇게 잘게 여러 개로 쪼갰습니다. 당연히 n개로 쪼개지겠고요. 얘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자, 이쪽에 함수값 해가지고 이렇게 쪼갰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여기 도형 넓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2등분을 했다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봐요. 튀어나온 부분 오차가 너무 커. 맞지? 그런데 얘를 갖다가 4등분을 했다면은 여전히 튀어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2등분 했을 때보다는 이 삼각형 개수가 많아지긴 많아져요. 그렇지만은 오차는 분명히 더 적어져. 눈에 보입니까? 맞아요? 눈에 보여요? 개수를 갖다가 더 많이 쪼갤게요. 8등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삼각형 개수는 더 많아지거든. 근데 튀어나온 개수는 많아지는데 그 오차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8 할 때보다 분명히 다 더 적어져요. 개수가. 개수는 더 많아지지만 오차가 더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자, 오차 점점 적어지긴 할 텐데 이렇게 쪼개도 불만이고 이렇게 쪼개도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면은 이 빨갛게 돼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요, 얘보다 분명히 진짜 넓이보다 분명히 작거든요. 이만큼씩 모자라요. 이만큼씩 모자라요. 전에 이제 학생들이 쪽인데 남학생들이 서로 이제 구박하는 거야, 이제 장난치느라고. 구박하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친구한테, 네가 그러니까 맨날 모자란다 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농담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같이 참견을 좀 했죠. 선생님은 모자라다 소리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남는다 소리 들었지. 내가 모자라 보이진 않죠? 남아 보이죠? 그죠? 너무 남아 보입니다. 이놈은요, 원래 넓이보다 모자라요. 그래서 불만이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조금 남아요. 그 남는 게 또 불만이야. 그게 불만이야. 불만은 불만이야. 어쨌든. 그래서 왼쪽에 거 SN 타임이라고 할게요. 얘는 SN이라고 할게요. 두 놈 사이에 있을 거예요, 넓이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놀랍게도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같은 숫자가 나와요. 이 튀어나온 이 오차 부분이 0으로 수렴해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한번 볼게. 실제로 한번 볼게. 자, 여기에 하나하나 그려서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하거든요. 지루하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거 교재를 통해서 쭉 봅시다. 보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0부터 1까지 이 넓이가 얼마냐.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지.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적분해가지고. 자, 그런데 자, 얘를 갖다가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 n분의 1. 요놈의 좌표가 n분의 1, n분의 2. 여기가 좌표가 1이니까. 만약에 여기 좌표가 5였으면 여기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5, n분의 10, n분의 15 이렇게 될 거예요. 좌표가.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요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n등분 했으니까. 여기 전체가 1이고요. 그리고 요 높이, 요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n분의 1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n분의 1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에요. 두 번째 거는 역시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x제곱에다가 n분의 1 대입했어. n분의 2 대입해야죠. 좌표가 n분의 2니까. 네. 정확하게는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되셨나요? 그러다가 k번째 사각형이 나와요. k번째 사각형이 나오면 얘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fn분의 k. 정확하게는 n분의 k의 제곱. 됐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분구조법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구분구조법으로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이 함수가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럴 때 추상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식을 꾸며주면은 대단히 유리합니다. 유리한 정도가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 n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실제로 함수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직접 집어넣고요. 얘네들을 몽땅 더해줍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여기 n세제곱, n제곱, n제곱, 여기 n제곱, n제곱, 여기 n세제곱이 있고 여기 분모가 n세제곱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분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거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면 차이는 얼마지?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 공식 까먹으면 안 돼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6n의 세제곱분에 2n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뒤에 있는 건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무한이 많이 쪼갤 거야. 사각형이 무한이 많아요. 그럴 때에 최고차항 계수의 비로 이렇게 극한값이 극한값이 나오죠. 얘는 조금 다르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6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6n의 세제곱분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1 곱하기 얼마다? n분의 n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1 더하기 n분의 1 2 더하기 n분의 1 이런 식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죽어버리고 0으로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얘는 근데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하.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6분의 2, 3분의 1로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거죠. 그 넓이죠. 자, 지금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염려스러웠어. 뭐가 염려스러웠어?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실제 넓이보다 조금 크잖아요. 이만큼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가 있으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오차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잡을 때, 자, 여기에 1, 0, 1 이렇게 있으면 n등분을 해준 다음에 아까는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튀어나오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이렇게 해서 잡을 거예요. 얘는 조금 모자라죠? 아까는 걔 남는 놈이고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되나요? 요 사각형이에요. 가로의 길이 n분의 1, 세로의 길이는 네. 첫 번째는 아예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의 제곱, 함수값 생각해줘야겠죠. 자, 그러다가 k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첫 번째 사각형 높이 구할 때 n분의 1, 두 번째 사각형은 n분의 2 k번째 사각형은 n분의 k를 대입하시면 돼요. 함수에다가. 그래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요 놈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지막 사각형이 n분의 n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바로 전에 하나만큼 적. 이래서 얼마? n분의 1 빼준 만큼 요게 좌표예요. 그걸 대입해줘야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면은 요놈이 나오는데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n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n-1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6분의 n 플러스 n-1, 2n-1 우리가 공식에 알고 있던 n 자리에다가 n-1 대입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자, 얘 계산하시면은 6n 세제곱분의 얼마? 2n 세제곱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얘에 n이 무한 들어갈 때 극한값은 얼마? 6분의 2, 3분의 1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모자라게 해주든지 남게 해주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되셨나요? 상관없다 이거야. 됐어요? 바깥쪽으로 자르는 게 좀 남게 자르는 게 계산하기가 좀 더 낫습니다. 자, 여기 그냥 바로 그냥 볼게요. 여기서 여기 풀이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도형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3분의 1x 좀 있고 1하고 3으로 둘러싸요.
여기 이렇게요. 1과 3.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1부터 3까지. 남게 쪼갤게요. 자, 여기 처음에 좌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남아야 되니까 여기 좌표.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폭이 2죠.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냐면은 n분의 2입니다. 2라고 해가지고 2n등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n분의 2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좌표가 1 더하기 n분의 2. 두 번째 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4. 됐나요? 세 번째 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6. 네 번째 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8. K번째 사각형이 되면은 X좌표가 1 더하기 n분의 2K. 요놈이 되게 돼요. 되셨나요? 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고요. 세로의 길이는 좌표를 함수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때 함수 값이 바로 이 세로의 길이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팁이라고 하는 걸 드리자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얘가 아무리 간단해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F라고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저렇게 간단한 경우에도 복잡해지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놈은 n분의 2 곱하기 F 1 더하기 n분의 2. 두 번째 놈은 n분의 2 곱하기 F 1 더하기 n분의 4. 그러다 보니까 K번째 사각형은 가로가 n분의 2, 세로가 1 더하기 n분의 2K가 돼버립니다. 자, K는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거. 좌표가 n번째 거예요. 그래서 n. 됐나요? 됐어요? 안쪽으로 해보면은 이 안쪽으로 잡게 되면은 마지막 사각형의 좌표가 여기야. 그래서 K 자리에다가 n-1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안쪽 사각형이에요, 그거는. 자, 이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그마로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가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나는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 3분의 1에 F가 3분의 1 X제곱이잖아. 1 더하기 3분의 2 밖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전체 난 즐겨 합니다. 자, 어쨌든 즐겨서 계산하시면은 얼마다? n 밖으로 끝지점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 계산하시면 1 더하기 n분의 4k 플러스 n 제곱분의, 그래서 시그마가 어떻게 줘요? 여기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그 다음에 수원 계산이야. 그냥 수원 계산하고 똑같아. 자, 나는 이걸 갖다가 쪼갤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나와요? 이 부분 계산하면은 n으로 나오고요. 시그마가 여기 걸린 거 계산하면은 n분의 4 빼져 나오고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n분의 4 곱하기 n 2분의 n 플러스 1. 이 부분 계산된 거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 계산된 거는 n 제곱분의 4 빠져나오고 k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차수가 가장 높은 거밖에 필요가 없죠. 다른 부분은 엉성하게 계산하셔도 돼요. 차수가 가장 높은 한 개수가 뭔지만 신경 써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저희 과거 그 시험 문제들을 보면요. 죄다 원뿔일걸? 죄다 원뿔일걸? 작년에도 원뿔 나왔는데 올해 또 원뿔이네? 뭐 이렇게 돼요. 얘는 지금 안쪽으로 잡았거든요. 여기하고 똑같이 안쪽으로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좀 튀어나오게 바깥쪽으로 잡아드릴까요?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어떻게 잡아줄까요, 얘들아? 주희, 어떻게 잡아줄까? 똑같이 안쪽으로 잡아줄까? 아니면 바깥쪽으로 잡아줄까? 자, 난 좀 바깥쪽으로 잡아줄게요. 자, 높이가, 반지름이 R, 높이가 H다. 자, 이 부분. 자, 어떤 놈? 요렇게.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놈의 부피 구해봐요. 이거 알고 있어? 답 알고 있어. 부피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이미 답은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나오고 왜 하필 3분의 1이 붙느냐. 여러분 삼각뿔에도 3분의 1이 붙고 원뿔도 3분의 1이 붙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서야 배우는 겁니다. 이제. 자, 얘를 갖다가요 n등분 할 거예요. 어디를 n등분 하냐면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n등분 할 거예요. 자, 보자. 여러분들이 입체로 나타내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럴 때에 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간단한 도요. 칼로 어떻게 돼요? 절반을 싹 단면을 잘라버리면은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단면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딱 튀어나올 거거든요. 여기 H가 있고요.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 n등분 하게 될 거예요. n등분. 그 다음에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맨 밑에 있는 원판. 그 다음 원판. 그 다음 원판. 원판들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원판이 네 이렇게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원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사실은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되셨나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자, 여기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서 원판 하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높이는요 전체 높이 H예요. H를 n등분 했어요. 따라서 이 작은 원기둥? 원판? 예, 원판이든 원기둥이죠.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 사연아, 원기둥 높이는 얼마? n등분 했으니까 H를 n등분 했으니까 높이는 얼마? 하나하나의 원기둥 높이는 다 똑같지 얼마? H를 n등분 했어. 그러면 이 폭 얼마야? 뭐 H를 n으로 나누면 되지. n분의 H요.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이에요. 다음. 자, 맨 위에 있는 거, 요 작은 것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여기서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은 요 삼각형하고요 커다란 삼각형하고는 닮았어요. 맞나요? 닮은 거 맞나요? 네.
당연히 닮았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이 R이면요. 당연히 얼마예요? 이거의 반지름은? 높이도 n분의 1로 줄었으니까 반지름도 n분의 1로 줄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반지름은 n분의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놈은요. 맨 위에 있는 제일 조그만 거는 제일 첫 번째 거는 파이 곱하기 n분의 R, 파이 R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게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요.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이 폭은 n분의 h로 똑같아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높이가 2배로 됐으니까 반지름도 2배로 되겠죠. 따라서 n분의 2r이 돼요. 그 다음 것은요. 아니 이 삼각형 생각해봐. 이 삼각형 생각해보면은 높이가 3배로 됐으니까 반지름도 맨 처음 거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n분의 3r 이렇게 돼요. n분의 h.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냥 r이긴 한데 어떻게 돼요? n배만큼 된 거죠. 처음 거에. 됐나요? 그래서 n분의 n 해요. 마지막에 거는 n분의 nr. 실제로 r이 되는 거죠. 곱하기 n분의 h.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 게 전부 다 이제 더해지네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n분의 kr. k는 1부터 n개. 높이는 전부 다 n분의 h로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는 당근 사용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찾아야 하는 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네. 시그마 파이 상수 있고요. n 제곱분의 r 제곱 k의 제곱 n분의 h. 상수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n의 세제곱 분의 파이 r 제곱 h까지 밖으로 나가요. 여기는 k 제곱밖에 안 나와요. 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부분 어떻게 되나요?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6분의 2n제곱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갔죠? 자, 6분의 2n 세제곱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n의 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상수예요. 곱하기 2n의 세제곱 찍찍 날아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우리 결론으로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것 서술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사각형도 역시 닮았다는 거 똑같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얘기가 튀어나오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넓이를 구했는데 얘를 갖다가 구분구조법을 구분구조법을 일반화시킬 겁니다. 구분구조법을 일반화시킬 거예요. 자, 어떻게 일반화시키는지 봅시다. 나중에 결론이 간단해져요. 여기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네들을 무조건 몇 등분 한다고요? n등분. 됐어요? n등분 합니다. n등분 해가지고 첫 번째 시작하는 자리니까 x0 첫 번째 좌표 주고요. 첫 번째 그 다음 한 칸 가면은 b-a 얘가 이제 폭인데 얘를 n등분 할 거예요. 자꾸 이거 쓰면 자꾸 귀찮으니까 얘를 델타 x라고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줄게요. 델타 x라고. 되셨나요? n분의 b-a 얘가 델타 x예요. 자,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은요, 함수 값이 얼마냐면 x1. 여기서 xk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xk는 뭘 xk라고 그러냐면은, 저기 a로부터 얼마? 델타 x만큼 몇 번 갔느냐. k가 0이면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한 칸 갔으면 a에서 델타 x만큼 대충. 요게 좌표고요. 두 번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부터 델타 x만큼 두 번. 델타 x만큼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자리예요. 되셨나요? k번째 xk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놈이 됩니다. 그래서 k번째 사각형, 첫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k번째 사각형에 xk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k번째 사각형에 이 세로의 길이가 이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다 무조건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 어떻게 해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각형이 n개가 있으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리미트 서술형에서 최다로 학생들이 점수 깎이는 부분. 정적분의, 얘가 바로 정적분의 정의식이에요. 정적분의 정의식이 이거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구분구적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마치 구분구적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식, 눈 떠. 한 문제는 대학 달라진 3학년은 50%야.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개방도 가능하고.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이 넓이를 구하시오.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점수를 제대로 받는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점수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자, 사실 구분구적법을 하는 거니까 구분구적법을 그냥 써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0점 처리됩니다. 한 10점 돼요. 구분구적법을 똑같이 쓰더라도 이 식을 써놓고 하면은 10점 다 만점 다 줍니다. All or nothing.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식 쓰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0점. 안 쓰고 시작하면 빵점. 그 뒤에 다 똑같아요. 얘가 정적분의 정의식이에요. 어떤 정의식? A부터 B까지. 이 놈은 뭘 계산해라? 얘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걸 실제로 수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분구적법이 있죠. 구분구적법입니다. 얘가 x제곱 이런 식이었다 라고 하면은 옆에다 보고 집어넣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구적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구분구적입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계산할 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실제로 얘를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느냐,
그렇게 하진 않죠. 이걸 계산하는 건 뭐하고 똑같더라? 부정적분 구해준 다음에 요것을 계산해 주는 것과 똑같더라. 얘 계산하는 게 얘 계산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게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이제 작년 수업할 때, 개념 수업할 때 내드렸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이제 하이메스 할 때도 또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이걸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뭐예요? 얘가 정의식이에요. 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하라는 게 정적분의 정의식이고요. 얘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 식을 넣고 시작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자, 여기 이런 문제 나왔네요. 자, 요렇게 나오면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급수합이라고 그러는데,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것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안 쓰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빵점이에요? 이거 쓰고 시작하면 10점이고요. 됐어요? 이거 안 쓰기 시작하면 너 그냥 구분구정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한 줄 차이, 한 줄 차이. 자, 이걸 하기 위한 전 작업이 있죠. 뭐다? 여기 등장하는 델타 x는 이 간격을 n등분 해준 거.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얘를 n등분 해준 것을 델타 x라고 약속해 놓는다. 그리고 뭐다? xk라고 하는 것은 k번째 것은 첫 번째 0, 첫 번째 시작하는 거 0으로부터 델타 x를 몇 번 간다? k번만큼 깡충깡충 뛰어간다. 얘를 갖다가 xk라고 해준다. 실제로 여기서는 계산해 주니까 얼마예요? 델타 x가 n분의 2니까 n분의 2k가 바로 xk가 바로 n분의 2k가 됩니다. 델타 x 자리에 n분의 2k 대입하시고 여기다 뭘 대입하시고 n분의 2k 대입, xk 자리에다 n분의 2k 대입하셔가지고 요거 fxk가 바로 요 놈이다. 써줬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n분의 2고요. 델타 x 자리에다가 n분의 2 써준 거고요. 델타 x 자리에 n분의 2 요거 구체적으로 이 식에서 사용할 거 구체적으로 써주신 거고요. 되셨나요?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 틀린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라 라는 문제에서 실제로 어느 학교는 다 나왔던 문제야. 그리고 그 한 문제 가지고 이 한 줄 가지고 요 한 줄 가지고 요 한 줄 가지고 점수 갖다가 그냥 확 점수 내가지고 뭐 난리가 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시그마 그냥 급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됩니다. 물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해서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 점수 하나도 안 줘요. 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답만 맞으면 원래 1점 주는데 그 1점도 안 줘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식 요거 무조건 구간하고 상관없이 이거 알려준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델타 x가 뭘 의미하는 건지 여기 등장하는 xk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몇 번씩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분할 때에 왜 음수가 나오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적분할 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요 세로의 길이 양수지만 x축이 아래로 가 있게 되면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할 때 이 가로의 길이는 양수지만 세로의 길이라고 잡는 이놈이 바로 뭐가 돼요? 함수값이니까 음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5 돼 있으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5 함수값이 이렇게 해서 넓이가 마이너스 5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적분값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적분을 이용한 급수에 계산해가지고 공식이 3개가 나옵니다. 쫙 여기 뭐라고 계속 나와요. 여기 계속 나오는데 와 이거 다 외워야 되냐고요? 다음 중 급수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맞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마켓 형식은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다 외워야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공식 그대로 다 외운다.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얘를 갖다가 시그마로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을 적분으로 고치는 거예요. 적분으로 고치는 겁니다. 적분으로 고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줘라? 네.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방법. 해가지고 봐봐요. 1부터 3까지 x제곱, 0부터 2까지 1 더하기 x의 제곱. 이런 것도 있고요. 0부터 1까지 있어놓고 2 더하기 2x의 제곱.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다 이용하면은 이 적분은 이 급수는요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얘 전부 다 그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을 다 암기하는 방법 선택하시거나 혹은 저 위에 나와 있는 거 나는 모르겠고 단 하나만 기억하고 싶다. 리미트 시그마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간은 무조건 0부터 1. n분의 k는 몰라. 무조건 x. n분의 1은 무조건 dx.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세 개를 다 기억하시거나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얘만 기억하시거나.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치환적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치환적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얘를 이용해서 쓴다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쓰면은 인테그랄 어서부터 어디까지? 자, 0부터 무조건 1까지. F.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야. 더하기 n분의 p. n분의 k나 x로 쓰면 됐잖아. px. n분의 p 곱하기 dx. 요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진 게 있네요. 여기. 세 번째 거예요. 되셨나요? 치환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치환적분은. 자, 어떻게 줘요? a 더하기 p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구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구간이 x가 0에서 1까지 바뀔 때 t는 어떻게 바뀌어요? x에다 0 대입하면 a, x에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p. 그 다음에 dt는 p dx가 있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a 더하기 p까지.
f, t, dt. t를 x로 바꿔서 지금 바로 뭐가 돼요? 위에. 됐나요? 얘는요? 얘는 어떻게 해준 거냐고요? 얘는 px만 t로 치환해 준 거예요. 그러면 x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0에서 p까지 변하죠. 그리고 dt는 p dx고요. p dx dt. 자, 그래서 얼마부터? 0에서 p까지. f a 더하기 t dt.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세 개를 하나하나 암기하다가 그거 선택한 학생들의 최후를 나는 알아요. 헷갈려서 다 틀려요. 까먹거나. 그 최후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가 결국 틀리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 기억할래요. 무조건 구간은 0에서 1까지. n분의 k는 무조건 x, n분의 1은 무조건 dx. 이것만 기억할래요. 그리고 치환적분 할래요. 간단하기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 되셨나요? 치환적분 모르면 다 틀리는 거야. 사실은. 됐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는 뻔하죠? 예? 그치? 주희야, 뭘 선택해야 될지 뻔하죠?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강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너 돈 다 뺏기고 죽을래? 아니면은 죽고 나서 돈 다 뺏길래? 답은 없잖아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 내용 설명하느라고 참 오래 걸렸네요. 자, 1번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1번 해결하는 거 볼게요. 리미트 시그마. 오! 좋아. 자, 얘를 갖다가 n분의 1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n의 세제곱, k 세제곱. 이렇게 해야지 이제 x도 튀어나오고 dx도 튀어나와요. n분의 1 반드시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무조건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연아, 구간은 얼마부터 어디까지? 문제마다 다른 거 아니야. 무조건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문제마다 다른 거 아니야. 무조건 0부터 1까지. 이 부분이 인테그랄로 바뀌었어요. n분의 k는 x로. x 세제곱 되어 있네. n분의 1은 dx. 계산 너희들이 해. 두 번째 거. 인테그랄. 자이나 구간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까지. 괄호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1 더하기 2 x n분의 k를 쓰면 돼요. 최고. 3 dx n분의 1만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적분 어떻게 하죠? 전개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치환적분 하시든지. 1 더하기 2x를 t로 채우는 다음에 치환적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너희들이 계산하세요. 3번 문제는 자, 리미트 n분의 1 차오 뒤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리미트 시그마는 무조건 인테그랄. G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리미트하고 시그마는 처리가 됐어요. 이제 뭐가 있어요? ln이 있어요. ln. 저기 나온 n을 갖다가 막 이상한 숫자를 쓰지 마. 1 더하기 x
dx, n분의 1은 dx. 되셨나요? 치환해주면 돼요. 1 더하기 x를 t로 치환해주면 돼요. x가 0에서 1까지, t는 1에서 2까지. 그래서 1에서 2까지. ln t. dx나 dt나 그놈이야. ln t는 여러분들 기본 공식이 아니고 부분적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내가 1 곱하기 이렇게 놔가지고 부분적분 하는 거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 한 거를 기억해 줘라. t ln t 마이너스 t 이렇게 계산해 줘요. 여러분들 구구단은 몇 단까지 있나요? 구구단 몇 단까지 있어요? 자기는 몇 단까지? 9단까지 있죠? 너 인도에서 안 태어나기 다행이다. 인도에서 몇 단까지 있어요? 19단까지 있어요? 19 곱하기 19는 360일까지 있어요? 지금 내가 욕심하는 거 아니야?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우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구구단 외우느라고 고생 안 했나요, 혹시? 네.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집이었는데요. 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 집에 이제 아무튼 대학생이었나봐요. 방학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애들 뭐하는지 이제 과외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이제 어떻게 해요? 구구단 못해도 맨날 혼나는 거예요. 더 혼난 이유가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나 그거 듣고 구구단 내가 외웠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 못해서 내가 오늘 대답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누나 더 혼났어요. 지나가다 듣고 연습 보내고 있으니까. 예, 똑똑했다 이게 아니고, 예. 주희 옛날 일이면 혹시 고생 안 했어? 너는? 고생 안 했대요. 네. 자, 선생님 지금도 못 외우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설마.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시탑스라서 그만할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줘라? 구간은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개뿔 필요 없다 이거야. 무조건 구간은 0부터 1까지. 됐나요? 사인. 안에 두가 들어가 있어요. n분의 k는 x로. x 곱하기 파이? 네. 파이 x 곱하기 dx.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해줘요? 치환적분 한번 해주시면 끝나요. 되셨나요? 치환적분 해주시면 돼요. 파이 x를 t로 치환해주시면 파이 dx. 어머, dx만 있네. 파이분의 1 dt. 파이분의 1 dt. 구간은 얼마? 0부터 8까지. 사인 t. 사인 t 0부터 8까지 적분하면 얼마예요? 2 나오죠, 이거? 예? 이 적분값 얼마야? 하도 많이 해서 나와요. 예. 그래서 얘는 얼마? 8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어요? 바꾸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무조건 구간은 0부터 1까지. n분의 k는 무조건 x로, n분의 1은 무조건 dx로. 선생님, 왜 그러는데? 복잡해서 이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뭐가 있었어요? 치환적분이 있었어요. 됐나요? 어떤 공식은, 이거 문과에도 공통으로 나오던 문제야. 다시 한번, 이걸 바꾸는 건 문과에도 공통으로 나오는 거야. 였어요. 이것만 나오지만. 그때는 걔네들은 치환적분을 갖다가 모르잖아. 문과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치환적분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요? 여기는 3개 공식 단어에 다 해야 됐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러면서 상당히 괴로워했던 단원입니다. 쉬었다 할게요. 이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요. 우리가 공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뭐로요? 인테그랄. 보면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무조건 때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무조건 0부터 1까지. n분의 k는 무조건 x로, n분의 1은 무조건 dx로, 나머지 숫자는 그냥 그대로 갖다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게 없습니다.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그마로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시그마 처음 배웠을 때부터 시그마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기분 나쁠 때 특히나 한 번씩 외쳐주죠. 이런 시그마. 이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시그마 같은 거. 뭔지 몰라도 굉장히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 서연이 시그마 같은 경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눈 똑바로 뜨고요. 봤어요? 네. 뭔 소리인지 몰라도 별로 안 좋은 일 같죠? 시그마 같은 경우라니까. 자, 얘는 시그마로 한번 해주고요. 자, n까지. k번째 항은요, 1 더하기 얼마? n분의 k의 제곱이에요. 저기 n분의 1 하나 써져 있었네. n분의 1 빼먹었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구간 고쳐집니다. 무조건 0부터 1까지. 바뀌었고요. 1 더하기 x의 제곱 dx. 되셨나요? 자, 그냥 하셔도 되고 시환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시환적분을 해줄 거야. 짜잔, 네,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쯤은 암산이 되잖아요? 그냥 암산을 했어요. dt 워낙에 간단한 놈이라 가지고 dx와 dt가 같은 놈이고 구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얼마부터 몇까지? 1부터 2까지. 그래서 3분의 7이다. 얘도 역시 고쳐주려면 시그마로 바꿔줘야 돼요. 자, 리미트 시그마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여기 n분의 2는 앞에 써져 있고요. n분의 2는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나요? k번째 것이 뭐예요? 2의 n분의 k가 돼요. 네? 아니 근데 루트가 쓰여져 있는데 n제곱 2의 n분의 k 됐나요? 맞나요? n제곱분 n분의. 자, 무조건 구간은 0부터 1까지 2의 x제곱. 여기 숫자 2는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n분의 1은 dx. 그래서 얘는 2 exponential x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 해주고 2 빼기 1 2의 0제곱 0 아닙니다. 1이에요. 1. 흔히 많이 착각해가지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예제 5번입니다. 여기서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거 n등분 했대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 써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 k는 1부터 n-1까지네. pk, qk 요 놈의 제곱. 자, 길이가 1인 4분원에다가 n등분 했어요. n등분 했어. 이런 시그마. 정말. 자, 에이씨. 이런 시그마 같은 일이 다 있나. 자, 뭘 구하는 거냐면, K번째 거. 요거는, 색깔이 전부 다 이러니까, K번째 거. K번째 것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바로 QK, 얘가 PK야. 자, 사실 문제 중에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자, 우선 요 길이는 좀 잡기가 쉬워요. n등분 했기 때문에 요 하나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짜리거든요. 요게 n분의 1이에요. k번째 거니까 요쪽 길이는 얼마냐면은 n분의 k가 될 거예요. 요쪽 길이가.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지름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반지름을 표시해줘요. 여기 있는데요. 에이, 반지름을 표시해줘요. 이거 1이에요. 자, 이제 눈에 딱 보이죠? 시각삼각형 눈에 보이시죠? 됐나요? P, 거기다 제곱까지 돼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얘는 얼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 k는 1부터.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지? 이거 적분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이 생겼을 것 같아. 고민이 안 생겼으면 그 학생 눈치 없는 학생이고. 보문아, 고민 없어? 고민 없어? 그냥 마구잡이로 고치면 돼요? 공식 이용해서? 주희야, 걱정되는 거 없어? 맞아. 다 n까지인데 얘는 n-1까지잖아.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관없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 여기 n번째 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계산해 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n번째 거 하나 더 있어서 계산해 준다고 그래도 결국 그거 0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작아지잖아요. 자, 이거 0이잖아요. n까지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n번째 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n번째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구조법을 쓰지 않는 한은 써도 상관없고요. 고칠 때 n-1이건 n-7이건 대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고치시면 돼요. 공식까지. 문제 안 됩니다. 0부터 1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번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로. 자, 파이는 튀어나와 있고요. 그대로 써져 있고요. n분의 1은 dx고요. 공식으로 그냥 쓰는 거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x 빼기 x의 제곱. 적분이 생긴 게 뭐 생기다만 것처럼 뭐 이게 뭐예요, 이거. 이쁘게 써주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파이 써져 있고요. 1-x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가 있고요. 적분 x 0부터 1까지. 아래 끝이 0이니까 한 방에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다? 파이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둔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너 뭐야 무시. 나중에 큰일이 생기긴 하지만 이래요. 그래도 무시 해가지고 그냥 막 맞기도 해요. 네. 너 무시 이랬다가 자 그 다음엔 이제 진짜 넓이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내일 이제 요 나머지 뒷부분 마저 하기로 하고요. 근데 계산량이 좀 돼. 그게 또 왜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구간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문제 풀 때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내일 하기로 합시다.